2008년 9월 23일 나는 군 정신병원에 갇혔다.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고 그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동성애자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서 116일 동안 갇혀 지냈다. 군대 가기 전날 그런 기도를 제가 적었더라고요. 그곳에 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면들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죠. 처음에 들어가면은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랑 훈련소에 있어요. 그때는 계급으로 나뉘어서 누군가의 취약함이나 그런 게 이렇게 공격받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대로 들어가서 이제 계급사회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좀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탄사를 진짜 많이 써요. 군대에서는 쓰면 안 된대요. 와, 진짜 이거를 아예 못 쓴다는 거예요. 박수 이런 거를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 있게 너무 즐겁게 맺어오던 관계 방식하고 좀 달랐어요. 부드럽기도 하고 다정하기도 하고 그게 다름이 아니라 틀리거나 열등한 걸로 되면서 타겟이 되지 않았나. 처음에는 툭툭 건드리죠. 이제 이렇게 귓볼도 만지고 얼굴도 쓰다듬고 뒤를 지나가다가 엉덩이도 쓰다듬고. 본격적인 시작은 어느 날 밤 10시였는데 한 열댓 명이 함께 2열로 쫙 이렇게 누워 자는 네모반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소등을 딱 해요. 더듬더라고요. 더듬고 팬티 안으로 손 집어넣어서 만지고 몸 휘젓고 너무 싫었어요. 그냥 싫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데 나의 싫음을 군대 계급으로는 복종이란 이름으로 강압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멈춰. 너 지금 복종 안 해? 차렷해. 움직이지 마. 지금 내 몸에 손이 들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울분이 쌓이고 당황스럽고 그런데 밖에서는 웃어요. 청량한 거예요. 그 웃음들이. 이건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고 PX라고 군대 가면 이렇게 매점 같은 거 있어요. 거기 가서 냉동만두를 돌려요.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먹다가 캑캑거리거나 화장실을 뛰쳐나가거나 이러면은 낄낄거리면서 희롱 완성 이거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굴복하지 않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하진 않았지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사나흘 배탈 앓고 그러니까 이제 더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탁구장에 부르더라고요. 까래요. 엉덩이를 까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진짜 심각한 폭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완강하게 거부했고 저의 방식으로 좀 안간힘을 써서 나를 지키려고 했는데 잠잘 수도 없을 뿐더러 잠도 안 올 뿐더러 일상생활 너무 어려워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기가 사라졌어요. 그냥 어떻게 견디냐. 여러모로 이제 이 아이 상태가 너무 별로인 걸로 보이니까 담당 지휘관이 묻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묻고 편안하게 말해봐라.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했어요. 실은 제가 동성애자이고 사람들이 나 희롱하고 만지고 괴롭히고 내가 남자답지 않은 거랑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나 괴롭힘 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호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부대가 다 알았어요. 낱낱이 다 벗겨진 느낌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 왜냐면 믿고 말해보라며. 다 있는 데서 부대원들 다 있는 데서 어젯밤엔 별일 없었나? 기집애같이 곱상 안에 들어와가지고 네모반 다 꼬셨다, 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마성의 게이도 아니고 제가 무슨 수로요. 난 오히려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부대에서는 그거 요구했어요. 부대 내에 그냥 방 하나 있으니 거기에 그냥 있으면서 네 전역할 때까지 그 복무 기간 채우고 나가라. 아니면 정신병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폐쇄병동에. 저는요, 진짜 단 1초도 거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내 존재가 다 박살나서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떠밀리듯이었지만 저는 정신병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오잖아요. 의무복무를 해야 되니까 군대 오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동성애자는 갇혀요. 처음에 가서는 어쨌든 동성애자인 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성관계했던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뭐 기록이나 그런 거를 내라 그랬는데 누구 이렇게 멀리서 좋아만 해봤지 뭐 손 잡는다 막 뽀뽀 뭐 허그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무슨 어디서 성관계한 거 가져오겠어요. 그건 택도 없지. 동성애자라고 말은 하는데 동성애 행위는 안 했네. 뭔가 이렇게 없네. 뭐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 제가 너무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에 저를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들어갔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중년 여성분이 계셨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죠. 긴장했던 것과 막 움츠러졌던 게 이렇게 얼마나 반가워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분이랑 이게 따뜻한 대화들을 좀 나누다가 군대에서 못 나누던 거 뜬금없이 막 숫자 카드를 열 몇 개 이렇게 펼쳐요. 결국에 그거 IQ 테스트였고 머지않아서 그분 명의로 된 리포트를 받아봤는데 IQ 검사 수치가 높게 나와서 군 기피 목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와,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나라고는 밀어내나?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한 번의 고비가 오는데 오더를 하는 거죠. 군에서. 왜냐면 나를 전역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실은 저 말고 또 다른 동성애자 군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전역했어요.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아니,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서 내보내주려고 그러는데 너 객값도 못 받아 의문사로 나가면. 그런 말 들을지언정 안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염없는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너무 침울해져 있다가 그만해야겠다,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이제 좀 극단적인 시도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방에 갇혔었거든요. 빛도 한 점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들리는 새카만 방에 침대만 딱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었고 동성애자로 살기 너무 어렵고 살아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문득 제 안에서 그런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들었어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온 거예요. 숱하게 지금 배신당하고 막 묶이고 막 그런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미움과 분노와 또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거 휩싸여 있으면 너무 주저하지 않고 제가 네 라고 대답했어요. 웬일이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죽고 싶다는 마음이요 한편이요 너무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만 나한테 내가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제가 조금 생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 불 꺼졌던 촛불에 약간 불이 탁 켜졌다 할까? 그때부터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사는데 좀 사는 것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목숨만 붙어있는 거 말고 나답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심사 가서 너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제가
아닌 모습으로 저를 말하고 싶지 않다고. 살려고 군대 밖으로 나왔는데 온 세상이 군대 같더라고요. 군대에서 쓰던 그런 용어들, 그 말투들, 사람을 대할 때 그 상명하복하는 거, 그게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거죠. 공황 증상이 제 안에서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났어요.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학 오기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자기가 4.3의 생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과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군경찰이 쏘는 총을 난사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침묵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70여 년간. 그걸 일종의 유언으로 받아들였어요. 제 안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는 살면서 나 너무 아팠던 이야기 못하고 살았는데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작업으로. 근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영국에 가서 2주 채 안 됐는데 제가 매일같이 겪던 그 공황 증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한다고 하시고 너무 잘 오셨어요. 교회 갔는데 신부님도 게이, 막 주교님도 게이, 학교 갔는데 선생님도 게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나를 숨막히게 하는 공기가 아닐 게 아니라 이렇게 숨쉬게 해주는 그런 공기로서 개운해지면서 공황 증상이 수그러드는 걸 겪으면서 이게 너무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2017년 봄에 성소수자 색출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군인은 확인된 것만 23명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한 동성애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정말 문화처럼 쓰는 잭디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으로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그 앱이 깔려있는 군인의 핸드폰을 다 포렌식 해갖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는 막 굴비 엮듯이 막 엮어가지고 색출해서 그들을 처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에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를 내면서라도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나의 이야기를 작업으로 한번 표현해 봐야겠다. 수업 시간에 이제 작품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튜터 중에 한 사람이 저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미 영국에선 다 지나간 얘기인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번뜩. 영국하고 한국에 시차가 있지 않냐. 영국에선 다 지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난 하겠다. 동료 친구 중에 한 명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제람 너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소리 하려 그래. 나 가만 좀 놔두지. 이랬는데 I care. 내가 너 신경 쓸게. 옆에 있던 친구들이 나도. 그때 그 안도, 그 감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처음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고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을 알게 됐어요. 시대는 변하지만 특히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나 대응과 반응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올해는 성소수자군 색출 사건의 당사자이자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그날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로 모였을 때 그 힘이 있잖아요.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을 경유해서 2018년 그리고 2021년까지 연결되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뭔가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감각들을 좀 마련하고 싶었고요. 군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 히스테릭성 인격 장애 그리고 자아 이질적 동성애 이게 제 병명이더라고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원활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대화를 쭉 이어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저는 파악했거든요. 근데 저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효예요. 제 삶으로 제가 증명해냈죠. 두 번째는 자아 이질적 동성애인데 나 동성애자인데 나 동성애자인 게 너무 괴로워. 그러면 자아 이질적 동성애라서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은 내가 만들었어. 사회가 만들었잖아요. 군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괜찮은 거네. 심지어 지금은 저 자아 동질적 동성애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효. 군 복무 부적합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군이 너무 병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젊은 시절에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곳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어요. 근데 군대에서 동성애자, 여성,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폭력이 가해져요. 정당하게 가해져요.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거는 그 존재를 불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안 돼, 9년법 냅둬 이런 거 결국 자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삶과 존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정상은 승인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근데 비정상으로 규정된 누군가에게는 반대의 반응들과 조치들이 취해지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거지 틀린 거는 아니란 말이죠. 내 주위에는 성소수자 없는데?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나 별로 안전한 사람 아니었나 봐. 어느 날 문득 나에 다가와서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들, 꼭 성소수자 아니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했다면 너무 잘 사셨어요. 안전한 공간이신가 봐요. 근데 우리 모두 관계로서의 안전한 공간 만들어 나가고 넓혀 나가고 또 나 여기 있어 안전한 공간이야 라고 깜빡이는 등대처럼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안전한 공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작은 불빛을 켜서 등대로 서로가 식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연두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페이스는 다페피플의 힘으로 내가 나로서 살아갈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왼쪽 버튼을 클릭해 다페피플이 되어주세요.